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는 이순주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은 1부와 2부로 구성된다는 거 아시죠? 1부는 재미있고 신비한 식물의 세계와 풀꽃을 함께 알아가고 풀꽃의 쓰임을 일상과 연결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시간은요, 식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물은 내부 소통을 할 것인가? 한다면 그 내부적인 소통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고요.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는 홍제천의 풀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알아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홍제천의 풀꽃들, 홍제천의 식물은 남천입니다. 하얀 눈이 쌓인 화단에 수수처럼 달린 빨간 열매를 드러내고 겨울을 보내는 남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노래는 윤영주가 부르는 2개의 작은 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지난 겨울 눈 내리던 창가에 앉아서 단둘이 나눈 영원한 약속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윤영주가 불렀죠? 2개의 작은 별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이 이외에도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그러면 오늘 1부를 시작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식물이 가진 감각 중에서 사람과 같이 가지고 있는 오감 이외에 식물만이 가진 감각 1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식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들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 좀 막연하죠. 뜬금없기도 하고 말이죠. 한 번도 식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저희가 뭐요? 할 수도 있는데요. 5월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식물은 고착 생활을 하는 것 빼고 인간에게 전혀 꿀릴 게 없다고 누누이 말을 해왔습니다. 식물도 인간이 가진 오감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인간보다 훨씬 민감하고 정교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5가지 감각 말고도 식물만이 가진 감각이 밝혀진 것만 15가지나 더 있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식물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까? 그럼 가능성은 좀 크겠죠? 그렇다면 식물의 의사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요, 식물이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 왜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식물들의 의사소통, 뿌리와 잎이 하는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노래 듣고 식물들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노래는요, 채베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함께 듣죠.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지면 서름이 터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다.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으로.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으로.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제베코의 노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함께 들었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FM 91.3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식물은 고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초식동물에게 목숨이 위협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한 부위를 잃어도 지장이 없도록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듈로 구성된 기관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아주 필요하겠죠. 아무리 초식동물이 몸체의 어느 한 부분을 뜯어가더라도 별 지장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런 모듈화로 진화를 했지만 서로 의사소통은 필요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가끔 사람들이 식물이 뭔가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식물이 이제 머리가 좋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식물의 기관들이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는 결과가 보여졌기 때문일 겁니다. 식물은 자신이 보유한 감각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요. 주변 정세를 빨리 파악해야 언제쯤 이제 꽃을 피우고 언제쯤 씨앗을 맺을지 이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영양분을 찾아 위로 올려보내는 식물의 이제 뿌리와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영양을 받아서 전달하고 광합성으로 이제 수분을 조절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식물의 잎이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식물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제 수십 가지 변수를 이제 측정을 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식물의 이런 데이터 처리는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 방침인데요. 예를 들어서 식물의 뿌리가 인근의 토양에 이제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나 식물의 잎이 초식동물의 침략을 알아차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식물은 이 상황을 다른 부위에 어떻게든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보가 지연된다. 그러면 식물이 일부만 손실을 입고 살아남는 그런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식물 전체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지. 이런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나? 식물이라고 그런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가? 할 수도 있을 텐데요.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일부 듣고 계십니다. 그럼 노래 듣고 과연 식물이 하는 것들이 의사소통인지 아닌지 그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방주연입니다. 당신의 마음 듣겠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것은 지금도 할 수 없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 방주연의 노래였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주변의 위급사항을 다른 기관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보려면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되겠죠? 의사소통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우리가 잘 쓰고 잘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끔은 용어나 단어를 재정의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이제 의사소통은요, 전송자 혹은 이제 전달자가, 그러니까 수령자 있죠, 받는 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의사소통의 기본 개념을 보면 전달자나 수령자라는 그런 의사소통의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당사자가 각각 다른 생물체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각자 다른 부위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눈앞에 뭐가 막 날아오면 머리는 재빨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이제 감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을 감기도 하고요.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제 손가락이 찢겨졌다고 하면 그 사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픔을 느끼지 말아야 정상인 거죠. 하지만 손가락이 상처를 뇌에 보고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다른 부위에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내놓기도 하는 겁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FM 91.3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른 부위와 뇌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의사소통은 사실 동물과 식물 할 것 없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야 위험을 피하게 해주고 경험을 축적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와 환경 여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각 기관끼리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생명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식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해보죠. 노래는 동요천사가 부르는 방울새입니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뚜루룽 방울새야 간밤에 고방울 어디서 사왔니 뚜루룽 고방울 어디서 사왔니 방울새야 방울새야 뚜루룽 방울새야 너 갈 때 고방울 놔두고 가렴 뚜루룽 고방울 놔두고 가렴. 네, 동요천사가 부르는 방울새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뇌와 다른 기관과의 상호작용인데 식물은 뇌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물이 외견상 이제 보기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식물은 전기 신호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생물학적 구조체가 신경인데요. 그런 신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반해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말단에서 중추신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죠. 하지만 사실 뇌는 내부적인 그 의사소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식물만큼
의사소통의 달인도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에게 있어서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은 동물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요. 식물에게는 이제 뿌리에서 올라오는 정보나 잎에서 보내는 정보 모두 중요합니다.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정보를 다른 부위에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식물이 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화학, 전기 신호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요, 의사소통을 하죠. 보통 의사소통 체계를 위해 식물은 3가지 독립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91.3 서대문 FM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힘을 합쳐, 그리고 짧게는 몇 밀리에서 길게는 수십 미터에 걸친 장단거리 임무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식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의사소통 방식 3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2부의 홍제천의 풀꽃은 남천입니다. 노래는 이용이 부릅니다. 잊혀진 계절 듣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디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 들었습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을 찾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시작합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오늘 2부는요. 남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친이 아니고요. 남천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남친이라고 들린다면 그건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겁니다. 오늘이 홍제천의 풀꽃은 남천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은 한겨울 어디쯤에서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식물을 보셨을 겁니다. 아, 그 나무? 그 나무가 남천이었어? 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일 정도로 남천은요. 요즘 조경용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식물인데요. 화분에서도 기르고 울타리에도 심고 공원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남천은 이제 사계절 기쁨을 주는 식물이죠. 봄에는 이제 파란 잎이 싱싱함. 여름에는 이게 쌀밥을 튀겨놓은 것 같은 하얀 꽃. 그런 꽃을 볼 수 있고요. 가을에는 이제 붉고 반짝이는 잎과 거기에 잘 어울리는 짙은 갈색으로 열리는 열매. 그리고 겨울에는 잎이 파란 채로 하얀 눈을 제치고 붉디 붉은 열매를 수수같이 빼곡히 달고 있는 식물이 남천입니다. 이 붉은 남천 열매는 지금부터 겨울 내내 그리고 내년 2월까지 볼 수 있는데요. 홍제천 산책길에서도 남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개체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 듯 하지만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데 포방교 아래쪽에는 확실하게 남천이 있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그쪽에 산책을 하시면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천은 잎이 반짝거리고 예쁘게 생겼어요. 특히 요즘 이제 붉게 물든 남천잎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남천 이렇게 잎을 이렇게 뒤집어서 뒷면을 보면 잎과 잎을 연결해 주는 줄기들이 전부 빨갛습니다. 잎은 파랗고 그 뒷줄기는 빨갛고 그래서 이렇게 따면 아름다운 그런 식물이에요. 남천은 환경에 크게 이제 구애받지 않고 아파트나 거리, 산들 어디서든지 잘 자라요. 그래서 울타리나 그러니까 조경수로 아주 인기가 많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남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죠? 노래 듣고 남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노래는 최진희가 부르는 그대는 나의 인생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비밀이 없어요 꿈과 사랑을 나눠요 그대는 나의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사랑해 그 사람 변하지 마오 우린 모든 것 다 주어요 그대 나의 인생이기에 빰빰 빰빰빰빰 빰빠바밤밤 그대는 나의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리는 선택했어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람 변하지 마오 우린 모든 것 다 주어요 그대 나의 인생이기에 빰빰 빰빰빰빰 빰바바밤밤 최진희의 노래 그대는 나의 인생 들으셨습니다. 지금 계절이 남천을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남천의 진가가 발휘될 시기이기도 하죠. 울타리나 담장 그리고 공원에도 많지만 화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빨갛게 익어서 흐드러지게 열린 남천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화분도 많은데요. 남천 열매는 너무 빨갛고 이제 풍성하게 달려서 오히려 인위적인 것이 아닐까 뭐 할 정도로 때로는 이제 비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천 열매가 약성이 아주 좋다고 하죠. 겨울에는 이렇게 빨간 열매를 이제 빼곡하게 달고 새들을 유혹을 하는데요. 여름에, 그러니까 즉 6월이나 7월에는 하얀 꽃을 피워요. 이 남천이 하얀 꽃망울을 이렇게 틔우면 꼭 쌀티밥을 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가을에는 잎이 붉게 물들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빨갛게 익은 열매가 수수처럼 뭐 다닥다닥 풍성하게 이렇게 매달려서 사계절 내내 이제 볼거리를 주는 식물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한국도 끼어있죠. 원산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남천이 원래는 일본과 중국이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예전부터 약성도 좋고 뭐 신선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중국, 한국, 일본 다 자기네 나라가 얘네의 고향이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걸 보면 남천이라는 식물이 예전부터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원산지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남천이 뭐 한국에만 없다? 그건 지리적 여건상 식물의 특성상 뭐 한국만 건너뛰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식물 분포학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요. 차라리 한국에는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는 고유종 또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에는 없는 것 혹은 뭐 중국에는 있는데 일본과 한국에 없는 것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 그런 것은 식물의 특성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 일본, 중국은 나무들 혹은 식물들의 전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남천이 이 세 나라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자기네 나라가 원산지라고 주장을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남천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그럼 노래 듣고 계속하도록 하죠. 노래는 김세환이 부릅니다. 어느 날 오후 듣겠습니다. 바람잎이 흩날리던 어느 날 오후 그리움만 남겨두고 가버린 사람 다시 또 쓸쓸히 낙엽은 지고 기러기 울어울어 가을은 왔는데도 그님은 어이해 못 오시나 잊지 못할 그 어느 날 오후 바람잎이 흩날리던 어느 날 오후 그리움만 남겨두고 가버린 사람 다시 또 쓸쓸히 낙엽은 지고 기러기 울어울어 가을은 왔는데도 그님은 어이해 못 오시나 잊지 못할 그 어느 날 오후 김세환이 부른 어느 날 오후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남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천은 남총목 혹은 남천촉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남천이 사악한 기운을 없애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의 시황제, 시황제는 진시황입니다. 맹문동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불사초라고 믿은 맹문동을 찾아서 제주도와 동해를 탐험하다가 결국 수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객사한 그 시황제의 얘기입니다. 이 시황제가 남천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 썼다는 일화가 있어요. 남천이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혹시 음식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독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래서 중국은요, 시황제가 젓가락으로 사용했던 나무다.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했으니 우리 나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주장은 이렇고요. 그럼 남천이 자기네 나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을 한번 살펴보죠. 일본은 남천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최근에요. 고급스러운 자신의 사회생활 그리고 여유 있게 살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자랑질하고자 할 때 쓰는 대표적인 그 인스타용 음식이 오마카세인데요. 이 오마카세는 회 요리를 횟집 중에서 이제 고급 횟집의 주방장 그런 특선 요리 혹은 셰프의 추천 요리 이런 것인데 고급 회의 대표적인 것으로 자신의 사회 활동 자랑질에 이제 자주 동원되고 있죠. 이런 회 오마카세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일본 음식 문화인데요.
이런 회 요리 장식에 남천잎을 자주 사용합니다. 남천잎의 나뭇잎이 이제 도톰하고 윤기가 나고, 그러니까 모양이 예쁜데다가 생선이 상하는데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이제 고급 횟집에 가보면 허브를 장식하기도 하지만 고급진 그 회 접시에 이 남천이 착 밑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천은 이제 회뿐 아니라 집에 나오는 튀김 종류 뭐 이런 거에서도 자주 이렇게 장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음식에 어울리는 뭐 그런 색감뿐만 아니라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그 음식과의 궁합을 맞추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부터 우리가 음식에 항상 남천을 이렇게 써왔다.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입니다. 노래 듣죠. 김난영이 부릅니다. 님의 향기 듣겠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갈바람 잠을 잔 듯이 조용한 바람인 듯 눈을 감으며 님의 모습인가 향기인 듯한 생각에 눈시울 적셔옵니다. 이별이 아닌데 님이 떠난 후 텅 빈 가슴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까맣게 태워버린 밤 너무 허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길러서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 못다준 사랑의 아쉬움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오직 그대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내 마음. 이별이 아닌데 님이 떠난 후 텅 빈 가슴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아픔만 까맣게 태워버린 밤 너무 허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길러서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 못다준 사랑의 아쉬움이
김난영의 노래 님의 향기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을 찾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홍제천의 풀꽃들, 남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남천은 장식용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잎과 꽃 그리고 열매, 가지까지 다 예쁘고 선명하고 그래서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고급 꽃꽂이용으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꽃꽂이는 장식용도 되지만 누군가에게 바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울타리나 정원수 혹은 화분용으로 많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중이죠.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짧은 기간 보는 것에서 심어서 이제 오래 보는 용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예전에는 이 남천나무가 신선히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남천잎을 쌀과 함께 먹으면 백발이 검어진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염색하기도 귀찮은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잠깐. 사실 남천은요, 독성이 있어서 함부로 복용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쌀이 독을 중화시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시도하기는 위험부담이 크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먹거나 복용하시면 안 되는 나무입니다. 약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성을 이제 법제화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의사 이런 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남천의 그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시집갈 때 남천잎을 가마속 방석 아래에 깔아주기도 하고 또 이게 선물하는 음식 위에 남천잎 그 세 장을 덮어서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겨울에 이렇게 붉게 물들어서 주렁주렁 달린 남천 열매를 따서 천식이나 그 백일해에 달여서 먹는 그 약용을 했고요. 시력 저하가 일어날 때도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천의 가지와 뿌리를 삶으면 그 노란색이 되는데 이 색을 천연염료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자, 어떤가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시황제가 남천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 썼다는 일화. 그리고 음식 아래에 뷔페나 아니면 장식이나 색 같은 거를 어울리게 하기 위해 남천 이파리를 장식한다는 일본. 그리고 꽃꽂이부터 다양한 부분에 활용한 우리나라. 어디가 원산지 같으세요? 투표를 해볼까요? 사실 원산지에 관한 것은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고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남천이라는 나무를 거리에서 혹은 정원에서 만나면 즐겁고 그리고 이게 남천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사는데 어느 나라 태생인지가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만 고집하는 그런 식물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은 보호하고 알아주고 더 아껴야겠지만 사실 식물들이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전 지구가 자신들의 삶터인데요.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이 바로 그들의 자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이 자기의 삶의 터전인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천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남천의 꽃말은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은 화가 비치는데 슬기롭게 극복해서 도리어 복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남천이 뭔가 복을 가져다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온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 빠지는 게 없이 팔방미인인 나무예요. 자,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27번째 시간은요. 남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신선의 음식 그리고 머리를 검게 해준다는 젊음의 묘약으로 불리고 사계절 모두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지금은 원예식물로 우리 곁에 돌아온 남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순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미령의 노래 소녀와 가로등 들으면서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창가에 소녀 혼자서 외로이 서 있었지요. 밤하늘 바라보았죠. 별 하나 없는 하늘. 그리곤 울어버렸죠. 아무도 모르게요. 창밖에 가로등 불은 내 맘을 알고 있을까. 근실이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한 가로등만이 소녀를 달래주네요. 조용한 이 밤에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 창밖에 가로등 불은 내 맘을 알고 있을까. 근실이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